사람의 폐는 매일같이 더러워지는데 우리가 무심코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년, 평생 계속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폐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를 청소했을 뿐인데 건강에 축복이 온다는 새로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석 평강한의원 대표원장은 50여 년간 19만 7천여 명의 폐호흡기 질환자를 근치시켜 난치병 환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한의사로 손꼽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강한의원 서유석 원장님이 쓰신 깨끗한 폐의 기적입니다. 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이렇게 폐를 청소하시면 됩니다. 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편도선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면허를 딴 올챙이 한의사 시절에도 역시 편도선은 나를 괴롭혔고 편도선염이 한번 시작이 되면 끝내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주사 맞고 그 모관을 닦아내야 진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신은 체온계를 입에 물려줬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체온계를 입에 물고 그 신상난에 한의사라고 쓰는 게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큰 병을 고치겠는가. 이런 자격지심이 있어서 이를 악물고 이 편도선염을 고치기 위해서 내 몸을 임상 실험의 대상으로 1년 이상을 온갖 노력을 했는데 폐를 깨끗하게 한 후로 다시는 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편도선이 남보다 4배나 컸었습니다. 자주 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물으면 0.9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이 1이라 할 때 원장님의 편도선은 0.9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안 것은 먼 훗날이고 먼 훗날 무슨 원리로 이걸 고쳤느냐. 바로 폐 청소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서부터 많은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병에 걸린다. 코라는 것은 일종의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코털이나 거기에 흘러내리는 점액들. 이런 것들이 그런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필터 없이 바로 목구멍을 넘어가면 기관지 폐가 당황하게 되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연히 코 숨 쉬어야지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호흡기가 약해지면 일어나는 일들.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인류 누구나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것이 감기인데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 이내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이제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 아시죠? 사람들은 비염을 평생 앓아야 하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고치지 못하고 하염없이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코는 귀로 통하고, 코는 눈으로도 통하고, 코는 깊은 코로도 통합니다. 귀로 가면 중이염이 오고 비염염증이 전염되는 거죠.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 되고 깊은 코로 가면 부비동염, 축농증이라 합니다. 거기에 염증이 심해지면 농이 발생하고 농이 이제 동굴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농을 저축하였다 하여 축농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천식이 되는 그 중간에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천식의 그 종착역으로 폐섬유화가 기다립니다. 달리 말해 저승사자가 기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면역력 강화는 폐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하면 빨간 피가 있고 흰 피가 있습니다. 빨간 피를 적혈구라고 하죠. 빨간 피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서 대학 생물교과서에 산소를 주고 탄산가스를 받아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피인데
흰 피가 폐에 가서 하는 일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혈구는 폐에 가서 눈이 밝아진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폐가 깨끗해질 때 좋은 산소를 받아온다는 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가 깨끗해질 때 백혈구가 폐에 가면 눈이 밝아지는데요. 백혈구의 생명은 눈에 있습니다. 백혈구가 나쁜 세균을 발견하고 나쁜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이게 백혈구의 생명이고 사명입니다. 결국 백혈구의 눈을 밝게 하는 건 바로 깨끗한 폐입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폐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깨끗한 숨을 쉬려면 우리의 폐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폐가 깨끗해질 때 백혈구는 눈이 더욱 밝아지고 적혈구는 더 깨끗한 산소를 내 몸에 공급합니다. 또 더 나쁜 탄산가스를 빠르게 배출합니다. 그 결과로서 피는 맑고 깨끗하고 이제 백혈구는 실수 없이 나쁜 균이나 나쁜 바이러스를 여지없이 처단합니다. 폐가 건강하면 변비도 사라진다. 폐청소 6개월 후 관찰해보면 피부가 밝아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장내에 있는 나쁜 균이 사라집니다. 나쁜 균 사라지고 유익균이 가득해집니다. 이때가 되면 장 건강이 최상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사라지고 대변색은 황금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최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천문학적으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백조라고 합니다. 백조 중에 해도 득도 없는 것을 중간균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60조 빼버리면 나머지 40조가 남습니다. 40조의 절반이 유해균이고 절반이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유해균 중에 최고로 나쁜 놈, 말하자면 깡패 중에 최고로 나쁜 놈, 마피아라고 하죠. 유해균 중에 최고로 나쁜 놈을 결핵균이라고 합니다. 이 결핵균이 폐에 가서 번성을 하면 폐가 구멍이 뚫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피를 토합니다. 그리고 결핵균이 피부에서 번성을 하면 제일 무서운 한센병, 나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익균 중에도 장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아커만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아커만시아 유익균이 대체로 폐청소 4개월에 장내에 나타납니다. 아주 드문 놈인데 아커만시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나쁜 균이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이 나타나면 왜군이 벌벌 떠는 것처럼요. 대체로 그로부터 2개월, 6개월 세월이 흐르면 유해균은 사라지고 유익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공은 아커만시아의 공로로 추정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 해야 할 것들. 저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골고루 먹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기보다 오히려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를 해주면 내 면역력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려면 골고루 먹어야겠죠. 남는 건 버리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특정 음식을 권장하는 것보다도 골고루 드시라고 합니다. 이 땅이 길러낸 천연물은 모두가 내 몸에 좋습니다. 단 독이 없는 한 말이죠. 천연은 모두가 내 몸에 이롭게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걸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질병,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신호. 이것저것 다 해봐도 못 고치는 것은 대개들 알고 있습니다. 비염, 천식, 기타 등등 불치의 병이다라고 하는데 이 병이 온 것은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온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죠. 술부터 끊으세요. 혹시 담배 피고 있으신가요? 금연하세요.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당연한 조언입니다. 그 결과로서 건강에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라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 당뇨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좋아했었다 그러면 이제 과다한 당 섭취는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게 다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꿔야 할 생활 습관. 술꾼들이 밤새서 술 먹잖아요. 그건 굉장히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질병을 촉진하는 행위고 담배를 끝없이 피는 것도 그건 반드시 폐기종을 불러옵니다. 말하자면 너무 과로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건강 스스로 과신하고 마구 과로하면 몸이 기계라 해도 고장나는데 기계가 아닌데 무리하면 당연히 몸이 고장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호르몬 분비나 효소의 분비에 이상이 와서 빠르게 건강의 계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한의사가 꼭 지키는 건강 습관.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가면 폭탄주가 유행입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폭탄주는 많아도 2잔으로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맥주만 조금씩 홀짝홀짝 하세요. 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싶은 때는 쉬는 거죠. 잠을 푹 자주면 또 그 사이에 회복되고 하니까 병에까지는 이르지는 않도록 적당한 대목에서 제가 멈추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성격이 근본적으로 낙천적이고 포기를 잘 안 합니다. 말하자면 막히면 돌아가라. 여기가 막혔어 그러면 돌다 보면 또 있겠지 하는 조금 끈질긴 근성이 있어서 내가 한약의 세계화에 성공을 해낸 겁니다. 인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법. 첫 번째, 면역력의 한계단.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폐청소 2달이면 편도선은 훌륭하게 건강을 회복합니다. 이게 면역력의 한계단이고요. 면역력의 2계단. 장내 미생물, 나쁜 균을 사라지게 하고 종균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면역력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면역력을 부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3가지.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는 이 음식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3000년 전의 의성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인삼, 둘째는 도라지, 셋째는 마늘입니다. 곰 환웅이 그 마늘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옛날의 기록이 있죠. 마늘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기관지의 점액을 굉장히 활발하게 분비하게 하는 신기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닌은 근본적으로 질병을 이겨내는 그런 희한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삼에 제일 많은 게 사포닌입니다. 삶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고 뭐 요리법이 다양하겠죠. 훌륭한 식재료가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의 성패는 기에 달렸다. 지구는 기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대기라고 부르죠. 바로 이 대기가 호흡을 통해서 내 폐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하나 생명의 원리를 짚고 넘어갑시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접어졌던 폐가 활짝 펴질 때 시작되고 아가가 태어나서 첫 응의 소리, 바로 그때 폐가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폐가 닫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닫히고 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고요. 바로 폐가 열릴 때로부터 폐가 닫힐 때까지를 생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가 인체 오장육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폐가 활짝 벌어지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불러옵니다. 그 중에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라 하지요.
우리 몸은 그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보내면서 음식의 정제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단백질은 신체의 구성 요소로 쓰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열량으로 쓰입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산소와 만나서 그때 에너지가 탄생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두 에너지고,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대기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구태여 고르자면 산소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로 그 산소가 모든 운동의 원천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지요. 물론 영양소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생명의 핵심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비염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비염은 불치병이다. 의사나 한의사나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병입니다. 아니, 비염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없다던데 누가 고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목 안에 있는 편도선입니다.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을 때 비염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넘어감, 기침, 가래 등 모두가 사라지고 이때 하나 더 머리는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이때 두통도 사라집니다. 비염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바로 비염을 없앨 수 있는 건 자신의 편도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편도가 건강을 되찾고 비염이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상태로 10년, 20년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당연히 감기를 막아야 합니다. 언제나 감기가 비염을 불러옵니다. 아쉽게도 세상에는 감기 예방약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강한 편도선은 감기를 훌륭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열감기는 아예 걸리지 않고 39도, 40도 열이 나지 않게 됩니다. 보통 감기는 걸리지만 짧게 아주 짧게 감기가 올똥말똥 하게 됩니다. 편도선 건강을 지키면 이로써 비염은 사라지고 재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암에 걸리는 이유. 저는 암에 대한 생각을 고정관념하고는 달리 해석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염증이 심하여서 임파선이 크게 부은 것입니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부은 것입니다. 적당히 부었으면 그냥 좀 기다리면 또 사라질 텐데 너무 크게 부어버린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종양이라 합니다. 종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악성이냐 양성이냐 말이죠. 저는 그거를 병으로 보지 않고 생리적 현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암을, 유방암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한테 엄마는 젖을 줘야 되죠. 그러면 엄마 가슴에 당연히 젖이 고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 아기가 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가슴에 있는 이 귀한 영양을 누가 탐을 낼까요? 나쁜 균이 탐을 냅니다. 나쁜 균 한 마리가 찾아와서 영양이 좋으니까 순식간에 1억 마리로 증식을 합니다. 1억 마리가 되면 이때 엄마의 가슴은 몽우리가 잡히고 팅팅 붓고 아픕니다. 아프면 병원에 안 갈 수 없죠.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의사의 말, 신생물이 나타났다, 새로운 물체가 나타났다 해서 악성이면 암이라 합니다. 그래 암이라 하고 진단이 떨어지면 수술, 항암, 방사선이 기다립니다. 수술은 잘라내는 거고 항암은 죽이는 거고 방사선은 태우는 겁니다. 아주 치열한 치료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성과는 별로입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생각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제 한 마리가 1억 마리가 됐잖아요. 그럼 내 몸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임파선이 100배나 커져야 됩니다.
임파선에서는 백혈구가 나오는데 임파구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백혈구가 또 1억 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임파선이 100배나 커져야 합니다. 평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100배가 커지면 사진에 나타나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주인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세균들하고 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는 이게 한번 커지다 보면 막 혼자 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압을 하려면 사령부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의 최대 임파선은 편도선이고 편도선이 최상의 건강을 회복하면 이제 사령부가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사령부가 통제하게 되면 암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안심이죠. 암은 암덩어리가 계속 커지는 게 두렵고 암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번지는 게 두려운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제 전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로써 일단은 안심입니다. 이제 계속하여 관찰합니다. 보통 제일 무섭다고 알려진 췌장암의 치료 효과가 제일입니다. 보통 5cm 암덩어리가 1년 안에 1cm 줄어드는 신기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2년 안에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 인류가 무섭게 여긴 췌장암. 가장 돈 많은 애플의 창시자가 죽은 게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췌장암은 겁나지 않습니다. 폐청소를 하며 기다리면 1년 안에 1cm, 2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자궁암은 대체로 3년입니다. 여성들에게 흔한 유방암은 대체로 3년. 제일 긴 건 역시 폐암입니다. 폐암은 5년 동안 계속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1년 후 CT, 2년 후 CT. 그리하여 5년입니다. 5년 후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치되셨습니다. 폐암이 깁니다. 폐는 다른 장기와 달리 많은 먼지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먼지의 청소가 치료 기간을 길게 하기 때문입니다. 폐암을 치유하는 방법. 저는 폐암에는 약을 쓰지 않는다라는 특별한 생각이기 때문에 일반 한의원과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폐암을 고치는 약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분의 평생 동안 폐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며 기다릴 뿐인데 단지 2달로써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라는 결과를 똑같이 관찰합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짧게 이겨냅니다. 모든 암 환자가 죽을 때는 역시 폐렴으로 죽는 겁니다. 따라서 폐렴을 막는다는 것은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폐청소 2달로써 폐렴은 없고 독감은 없습니다. 그리고서 계속하여 청소하는데 보통 평생 쌓인 쓰레기가 청소되는 기간은 대체로 1년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니코틴이 50년간 쌓여 있다고 해볼까요? 그게 다 사라지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담배 못 끊어서 애쓰는 분들 많죠. 그런데 폐청소를 하면서 1년 후가 되면 담배 맛이 사라집니다. 그 말의 뜻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처음 배울 때 구역질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담배 맛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부분 금연에 성공합니다. 이제 결심하면 성공합니다. 바로 폐 청소의 기적입니다. 폐를 청소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폐 한약을 쓰게 되면 묽은 가래가 계속 나옵니다. 묽은 가래 속에 쓰레기를 담아 나오는 건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분들은 진폐증 환자들, 평생을 탄광에서 석탄 캔 광부들, 이분들의 폐에는 많은 석탄가루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청폐 한약을 쓰게 되면 묽은 가래가 나오는데 그 가래를 뱉어서 하얀 휴지에 뱉어서 비빕니다. 그러면 새까만 석탄가루가 1년 내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환자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중증의 심폐증 환자가 이제 휴게실에 나와 고스톱도 칠 수 있게 됩니다. 그 병원의 의사는 아주 기겁을 하죠. 저게 뭐야, 그래서 그 의사와 온 식구가 다 청피하는 것입니다. 한때 안산에서 화제가 됐던 일화입니다. 폐에 좋은 음식. 저는 연근이나 생강, 대추, 배, 율무 이런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연근은 신기하게도 썩은 물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 청소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근 자체가 특히 담배를 많이 핀 분들, 니코틴의 배출에도 좋고 몸 안의 독소 물질을 청소하는 능력이 있고, 생강대추는 우리 한약의 처방에 약방의 감초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아마 1000개 중에 950개 처방에 들어간다면 이 생강대추가 그렇습니다. 대추 2알에 간삼, 생강 3쪽, 전통적으로 동의보감의 모든 처방에 생강대추를 넣고 있습니다. 마치 감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강의 그 특유한 향은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능이 있고, 대추가 따뜻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추의 이 따뜻함은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그 다음 배 또한 기관지에 좋습니다.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여오는 게 배인데 역시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고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율무도 좋습니다. 피부병에까지 좋습니다. 율무는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위암의 발생 원인, 모든 암은 저는 공통으로 봅니다. 일종의 염증이 선행하여 그 결과로서 임파선이 과다하게 부은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고 생리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임파의 왕을 불러야 합니다. 임파의 왕은 편도선입니다. 왜 편도선을 임파의 왕이라 할까요? 돌 때 어린아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린아이 어디에도 임파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 아하고 입을 벌리면 목젖 양옆에 두툼한 살덩이 2개가 보입니다. 편도선이라 합니다. 바로 이 편도선은 태어날 때부터 내 몸 최대의 임파선. 편도선은 임파선입니다. 임파의 왕인 편도가 건강을 되찾을 때 아파서 열나지 않고, 편도가 아주 건강하게 내 목구멍을 지켜주고 있을 때 내 몸 어디에서 발생하는 염증도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암까지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른 임파선을 저는 암이라고 해석합니다. 편도선을 잘 관리하면 임파선이 부어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임파선조차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괜찮아집니다. 그 자리에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세월 따라 줄어듭니다. 위에 좋은 음식들, 부드러운 음식들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것보다 미음 같은 것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많이 위급하다면 미음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호흡법.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폐를 움직여주는 것은 주변의 호흡근과 횡격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슴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흉식호흡을 하다 보니 호흡근과 횡격막의 가동 범위가 좁아져 폐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나이가 들수록 호흡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 으뜸 호흡법을 실천하여 호흡근과 횡격막을 잘 단련해두면 나이가 들어도 호흡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가 맑은 곳에서 땀이 충분히 날 정도로 운동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나무가 많은 공원도 괜찮습니다. 의식적으로 허파 속에 공기가 많이 드나들도록 숨을 쉽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되도록 골치 아픈 문제는 접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에 전념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가슴으로 하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의 요령은
목과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내밀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2에서 3초 정도 숨을 멈춘 뒤 내쉴 때는 서서히 배가 들어가게 하면서 입으로 내쉽니다.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 숨을 멈출 때 항문도 같이 조여주고 멈추는 시간도 점점 늘려봅니다. 하루 3회 10분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횡격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장을 자극해 위를 강하게 하며 몸 안의 냉기를 없애 원활한 피돌기도 촉진합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복식 호흡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호흡근과 횡격막이 수축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 과정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주면 호흡근과 횡격막의 움직임이 유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몸속의 공간을 조금만 더 늘려줘도 체내에 들어오는 공기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또한 횡격막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면 주변의 부교감 신경, 수용체들을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와 소화작용에도 좋습니다. 넷째, 호흡할 때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는 것만큼이나 의식적으로 끝까지 내뱉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노폐물을 없앤다는 생각으로 가늘고 길게 후 내뱉어 줍니다. 이때 두 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팔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공기가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팔을 안쪽으로 돌리고 몸을 살짝 숙여줍니다. 이처럼 공기가 최대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숫자를 세면서 날마다 연습하면 올바른 호흡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할 때는 폐를 넘어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길을 상상하며 숨을 쉽니다. 또한 몸은 마음을 따라가므로 머릿속을 괴롭히는 온갖 상념을 벗어던지고 좋은 기분으로 숨을 쉽니다. 깊은 호흡이 마음을 평온하고 느긋하게 해줄 것입니다. 으뜸 호흡법은 평범한 건강 상식들의 묶음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평범 속에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것에 돈 들여가며 건강 비법을 찾지 말고 지금부터 공기 좋은 곳에서 스스로를 살리는 으뜸 호흡법으로 건강한 폐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기 충만한 활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폐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 10가지. 오염된 공기와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오장의 으뜸인 폐가 생태 통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평소 폐 건강에 청신호를 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폐에 쌓인 열을 내리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몸속에는 베타엔돌핀이 흐른다. 베타엔돌핀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화를 막으며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 감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피는 꽃과 같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 습관으로 정착시켜 보자. 감사하는 마음이 체질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나 병이 뿌리 내릴 겨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는 갖가지 먼지와 곰팡이균, 진드기, 세균 등이 떠다니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코 속으로 들어오면 코에서 기본적으로 정화작용을 하지만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폐에 안착하여 폐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가 나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는 데다 창문까지 꽁꽁 닫아 놓으면 먼지와 곰팡이균이 점점 많아져 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3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하는 것이 좋고 아침 저녁에는 정기적으로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준다. 추운 겨울에도 하루에 2에서 3회 1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후드를 틀거나 창문을 열어 매캐한 연기를 내보낸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한다. 실내가 너무 습하면 바닥이나 벽이 축축해지고 곰팡이가 피기도 한다. 또한 진드기나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이 많아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건조하면 폐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적당한 습도가 중요한데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건조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가습기를 사용한다. 가습기를 켤 때는 수증기가 사람 얼굴에 직접적으로 분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관지가 약하거나 어린아이에게 사용할 경우 가습기를 멀리 둔다. 담배를 끊고 음주도 삼간다. 담배를 피우면서 폐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한겨울에 바닷물에 뛰어들면서 감기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문제지만 담배 연기를 옆에서 같이 마시는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주류연보다 담배가 탈 때 발생하는 불유연에 발암물질이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담배와 더불어 음주 역시 좋지 않은데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세균을 여과시키는 기도의 산모운동을 약화시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금연과 금주를 권한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우리 몸은 따뜻해야 병이 없는데 지나친 냉방이나 찬 음식 등으로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자율신경에 혼란을 가져온다. 면역력 약화, 오장육부 기능 저하, 감기, 비만, 고혈압, 당뇨, 치매 등도 몸의 냉기와 관련이 깊다. 몸이 따뜻해지려면 체온 유지에 힘쓰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따뜻한 기운으로 데워 소화시켜야 하므로 많은 기운이 소모된다. 반복해서 차가운 음식이 들어올 경우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은 점점 힘을 잃게 된다. 생강차, 계피차, 숙차, 당귀차, 둥골레차, 도라지차, 유자차, 모과차 등 한방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길고 깊은 숨을 쉰다. 호흡을 얕게 하면 노폐물로 가득 찬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남게 된다. 따라서 깊은 호흡으로 폐활량을 늘려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고 탁해진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내보내야 한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뱉어내면 폐 안의 공간도 넉넉해져 신선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이 계속되어 폐활량이 확대된다.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관악기, 색소폰이나 플루트 등을 연주하여 내쉬는 숨을 훈련하는 것도 폐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 환경을 차단한다면 더욱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세균의 온상지가 되는 책상, 문손잡이, 컴퓨터 주변, 에어컨 등도 청결하게 관리한다. 외출 시에는 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오염된 환경은 가급적 피한다. 충분한 휴식과 운동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사람은 소처럼 일만 할 수 없다. 일을 하면 충분히 쉬어주어야 하고 휴식을 취했으면 적당히 일을 해야 신체 밸런스가 맞는다. 일로 쌓인 스트레스는 명상을 하든가 산책, 운동 등으로 그때그때 적절히 해소하고 숙면을 취해야 한다. 휴식은 내일을 대비하는 활력을 샘솟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준다.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여 땀구멍을 활짝 열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평상시 폐의 6분의 1을 사용하는 데 반해 운동을 하면 6분의 6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공기가 맑은 산속에서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운동하면 폐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폐를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 걷기와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도 실내보다는 공기가 맑은 곳에서 해야 폐 건강에 이롭다.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필수 지방산 섭취를 늘린다. 화학 첨가물이 많아 몸속에 독소를 쌓는 인스턴트 식품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잡곡밥, 제철 과일, 생선, 야채, 버섯, 콩,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필수 지방산은 알레르기 체질을 정상 체질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길러준다. 공기정화 식물을 가까이에 둔다. 식물은 잎 표면의 왁스층에 초미세먼지가 달라붙게 하거나 광합성을 하면서 잎 뒷면 기공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수분을 배출한다. 특히 공기정화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도 빨아들여 새집증후군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 식물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음이온이 발생하는데 음이온은 실내의 화학물질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항균작용으로 쾌적함까지 선물한다. 연구 결과 20제곱미터 면적의 거실에 잎 넓이가 미터가량의 화분 3, 4개만 있어도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좋음 단계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세베리아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해주고 다른 식물보다 30배 이상의 음이온이 나온다. 인도 고무나무는 유독 가스를 흡수하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 호접란과 선인장은 밤에 공기 정화 기능을 하므로 침실에 알맞은 식물이다. 행운목, 아이비, 율마 등 뛰어난 공기정화 식물을 가까이 두면 공기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 암 예방 생활 수칙. 암은 주로 흡연과 음주,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기에 생활 습관만 건전하게 고쳐도 암 발병률을 30에서 40%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을 예방해보자. 담배를 끊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전체 암 사망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금연을 하면 10년 후에는 폐암 발병률이 반으로 줄고 15년 후에는 6분의 1로 준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해 담배를 끊자. 과로와 무리한 생활 방식 피하기. 인간은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과로와 심적 고통, 지나친 약물 의존처럼 한계치를 넘어선 생활 방식은 폐열과 독소를 쌓아 건강을 좀먹고 암을 유발한다. 피곤하면 충분히 쉬어주고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숙면,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해라. 싱싱한 과일, 채소, 통곡류 섭취.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와 가공 정제하지 않은 귀리, 현미, 통밀 등 통곡류는 암을 예방한다. 특히 비타민E가 풍부한 해바라기씨, 녹색 채소,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 갑각류 등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당근, 고구마, 딸기 등 다양한 색감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폐 손상을 막는다.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으로 림프 순환 촉진.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걷거나 뛰는 등 유산소 운동을 한다. 운동은 적정 체중을 유지해주고
혈관 건강과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며 체력도 증진시킨다. 또한 혈중 철분 농도를 낮춤으로써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대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대장 내 발암물질의 배출을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대장암도 막아준다. 가급적 편안한 옷차림으로 즐겁게 운동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탄 음식 먹지 않기. 혈액 속 나트륨 함량이 증가하면 수분이 조직액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 림프계가 받는 부담이 커지므로 짠 음식을 멀리한다. 특히 음식을 맵거나 짜게 먹는 우리나라는 위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자극적인 음식에 의한 위 점막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음식이 타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의 성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만들어지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므로 불에 직접 태운 생선이나 고기도 피하는 것이 좋다. 과음하지 않기. 과음은 구강, 목, 기관지, 식도, 위, 간 등에서 암 발생률을 높인다. 반복적인 과음은 체내 에너지원을 고갈시켜 체력 저하를 불러오고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 금주가 어렵다면 절주를 실천한다. 스트레스는 적게 받고 제때 풀어주기. 스트레스는 흡연이나 음주만큼 암 발생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손상시키고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을 저해하여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건강한 취미 활동이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하도록 한다. 고지방 음식을 줄여 적정 체중 유지. 고기와 가공육류, 튀김 등 고지방 음식으로 비만한 사람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 비만은 내분비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세포 분열을 가속화함으로써 암을 유발한다. 서구형 암과 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필수적인 관계다. 따라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자연식 위주의 식단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폐를 청소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폐가 내 병을 고칩니다. 복습 차원에서 호흡기 건강 10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의식적으로 깊고 길게 쉬어라. 자연의 맑은 공기를 찾아가라. 땀 흘리며 유산소 운동을 해라. 술과 담배를 끊어라. 업무 틈틈이 5회에서 10회 심호흡을 해라.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을 먹어라. 채소 섭취량과 가짓수를 늘려라. 주변은 청결하게, 목은 따뜻하게 관리하라. 현재에 집중하고 내 마음을 챙겨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폐를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